네, 안녕하세요. 여기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네, 오늘도 부자의 행동 습관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전번에 이어서 해드릴 건데요. 어, 부자의 생각이 1장이었고요. 2장 부자의 해결책. 네, 이거를 해드릴 건데 지난번에 1장에서 좀 빠진 게 있어서 이거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43페이지예요. 네. 째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째째한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은 저의 종업원인 셈이지요.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수금한 돈으로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만드니 그 덕분에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이 벌써 다르죠. 어떻게든 세금을 안 냈으면 하고 째째하게 생각하면 째째한 일만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궁상에 씨앗을 뿌리면 궁상 맞은 변명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장을 했고요. 하나 또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꼭 되뇌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이 말을 매일 읊조리다 보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애는 이런 부분이 나빠 라거나 저 사람은 그 점이 안 좋아 라는 등 남의 결점을 트집 잡는 이유는 대개 남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므로 남을 마이너스부터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립니다. 네, 이제 2장 하겠습니다. 아직도 답답한 마음을 주변에 푸념만 하고 있나요? 부자의 해결책.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해두고 싶은 두 번째 사항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므로 문제 해결법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저도 최근 들어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담자들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일도 저의 방법을 안내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제가 생각하는 해결법을 알려주더라도 그 사람이 저의 조언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고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았더니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해법이 백발백중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누군가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으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몇몇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본다고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질문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는 그 고민을 물어온 사람이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앞서 측근들에게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중 가장 좋은 대답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갑자기 스스로 답해보세요 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이 제시한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마지막에 대답하게 하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이유로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걸까요?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자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서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상담자 본인입니다. 또 이 방법은 좋은 점은 상담자의 본인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상담에 함께 참여했던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컨대 아내가 밖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칩시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그건 당신 잘못이야 라고 따뜻한 위로를 해 주겠죠. 좋은 남편이니까요. 그러나 그 위로가 과연 아내에게 좋은 해결책일까요? 그러한 위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에너지를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의 위로는 아내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결책을 알려주는 편이 아내의 정신적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을 잠자코 들어주는 남편은 참된 의미로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그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둘이서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인간의 뇌는 쓰지 않는 부분은 점점 퇴화합니다. 반면 쓰는 부분은 점점 단련되죠.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은 도대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네, 문제 해결책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스스로 궁리해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걸맞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조언을 제 아무리 근사한 내용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발생한 문제에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저의 마음속에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네, 결과보다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네, 꼭 이렇게 해보시고 그 해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신의 성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답이 옳은지 그를지보다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실패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무섭다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과거의 실패란 개선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실패로 남은 것입니다. 그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서 행동하고 또다시 개선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실패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되지 못한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성공이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에도 개선을 거듭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 목표가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고 개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두뇌와 마음이 함께 성장해서 모든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쉽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이고 도전한 끝에 겨우 성공하는 것이죠. 게다가 처음에는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사실을 깨우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 즐기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하면 기쁨이 커지는 법입니다. 행동이란 신이 상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작심삼일도 계속 이어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나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덜렁이라면 우선은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덜렁거리는 당신이 행동하면 처음에는 금방 성공하지 않을 테죠. 그렇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저는 뭘 하든 금방 질려요 라거나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요 라는 사람이라면 일장에서 제가 썼듯 작심사일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흘간 행동이 이어졌다면 그때 다시 개선점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동과 개선에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를 납득하기만 하면 아무리 덜렁거리거나 금방 실증 내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변명하는 사람은 행동하기 싫어서 갖가지 핑계를 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를 모르니 행동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선하려고 시도해봤지만 재미없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미도 없거니와 인생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일에서건 다른 무엇에서건 개선을 거듭하며 궁리하면 반드시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정말로 즐거워지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남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행동해 보세요. 어떤 분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하 중 지시받은 일만 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까요? 또 의욕이 없는 부하를 개선할 좋은 대처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지시받은 일만 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부하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부하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에 대해 해결책은 상사가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그 행동이 부하에게 멋진 모습으로 보인다면 당신을 따라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단 부하가 지시받은 일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런 부하에게는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지시받은 일만 하면 어떡해 라고 화내기보다 지시받은 일을 제대로 해내니 훌륭하군 이라고 칭찬해 주는 편이 그 사람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은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의욕이 없는 부하를 두었다면 이는 부하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봅니다. 의욕이 없는 부하라도 당신을 잘 따라준다면 그 다음에는 말하는 방식이나 업무 지시 방법 등을 연구해서 부하 직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당신의 행동을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은 당신이 성장하고 그 부하가 당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만두거나 부서 이동으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올바르면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습니다. 제가 받은 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행동할 때 목표를 세우는 법이나 행동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에 대한 제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없어요. 결론은 행동과 개선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표를 세우는 법이나 행동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법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재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길을 잃으면 모두에게 좋은지를 확인하세요. 나에게 좋고 상대에게도 좋으며 세상 사람들도 기뻐해주고 신도 만점을 줄 만한 일인지 생각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히토리 씨라면 분명 굉장한 발상법을 가지고 있겠지요? 라는 말도 가끔 듣지만 제게는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재미가 없고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제게는 특별한 정보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남에게 듣기도 하고 제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으며 책이나 텔레비전 잡담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매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인생을 오늘도 즐겼는가와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토리 씨라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겠지요 라고 기대하지만 제 대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면 자신도 즐겁고 주변 사람들도 즐겁습니다. 자신이 즐겁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다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반드시 행동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개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히토리 씨에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가 아니라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까 이 내용 계속 하죠. 히토리 씨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걸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황과 자신의 불황은 별개입니다. 이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신은 인심이 후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요즘은 심한 불경기야 라고 말하면 자신의 주변의 불안의 파동을 내뿜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존재니까요. 세상이 냉혹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냉혹한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이 냉혹하게 느껴지겠죠. 이 세상에는 인과 법칙이 존재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써대니 돈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저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황과 당신의 불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이유에 대해 요즘 세상이 불황이니까 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불황이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단정 짓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은 각자 성장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딸이 수험 공부 때문에 신경질적이고 거칠게 변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며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은 아주 흔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죠. 아이를 안락한 집에서 살게 해주거나 삼시세끼를 먹여줄 수는 있어도 아이의 행복까지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따님 스스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몫이 있으니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성장에 대해 고민하세요라고 조언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워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간섭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그룹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파동이 바뀌면 나머지도 똑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고 아이만 변화시키려고 하니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힘겨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딸은 나름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니까요. 그러니 부모는 딸을 믿어주면서 자신의 정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인류 중 한 명 자기 자신만이라도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죠. 만약 석가모니가 스스로 깨치기 전에 남을 깨우쳐 주려 했다면 자신의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시끄러운 동네 아저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딸에게 해당되는 정신적 성장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에 맞는 정신적 성장의 몫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모두 함께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바꾸지 않은 채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면 신의 법칙에 위배되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이 문제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도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함께 궁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의 정신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은 결국 용서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이 올바른 태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의 정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정신의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한심한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심술 굳게 군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부터 용서를 해 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의 때가 벗겨지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점점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인간은 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 지금 2장 했고요. 2장의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신이 문제를 안겨주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민 상담을 받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 함께 정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답은 히토리 씨의 마음속이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불황이 자신의 불황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 3장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